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코카와 함께 관심 종목 분석과 주식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현대차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2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대차 주봉 화면입니다. 우선 지난 1부 시간 때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적정 주가를 제가 이제 차트상에 선을 그어뒀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적정 주가는 우리가 2021년에 실적을 끌어와서 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이제 뭐 3개월밖에 1분기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2020년에 적정 주가는 이미 도달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 점선이 2020년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지난 8월 달에 벌써 이미 도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20년에 고점 밴드,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뛰어넘어서 고점 밴드까지도 거의 다다랐어요. 예, 지금 고점 밴드가 19만 1,812원이었는데요. 사실상 19만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고점 밴드까지 터치를 했다. 그래서 2020년의 실적 적정 주가는 사실상 이제 패스가 된 거고요. 2021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왔고요. 지금 밸류는 약 한 24% 정도를 더 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현대차가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 밸류에이션 한 24% 정도를 더 받아서 올해는 적정 주가를 우리가 얼마로 대충 보고 있냐면요. 22만 8,384원. 그러니까 뭐 한 22만 8천원 권역의 그 적정 주가를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 밴드. 고점 밴드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치 않다. 이 정도 올라가도 뭐 딱히 정말 큰일 날 만큼의 과열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고점 밴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탄력 있게 잘 올라갔을 경우에 이 고점 밴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27만 6천원까지는 약 한 60% 정도의 아직 룸이 있다. 60% 정도의 룸이 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는 15만 1282원. 그러니까 한 15만 한 1300원 정도까지는 뭐 내려가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뭐 지금부터 한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 15% 정도, 1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5만 1,0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2021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건 좀 심해.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네.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15만 1,000원 밑이에요. 그러니까 15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 하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이 주가가 15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건 안 돼, 큰일 났어,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싼 가격이 왔다. 그동안 내가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이런 급등세를 보였던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싸다. 무엇을 기준으로? 2021년의 실적 전망을 기준이에요.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일부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 가지 정권사라든지 또는 뭐 연구기관 이런 데서 그 리포트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리포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정이 아니라 잠정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현재 적정 주가라고 하는 이 선조차도 더 하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적정 주가는 단순히 참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이지 이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어서 나는 이 가격이 오면 정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전략이고요. 대신 참고로 이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마음 정도, 그런 계획 정도만 가질 수 있는 기준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2021년에 적정 주가보다는 조금 아래 방향에 있고 오히려 이 하단 밴드, 그러니까 저점 밴드에 거의 가까운 상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그렇게 현재 비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정 주가 쪽에 룸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현대차가 조정 국면을 보인다면 당장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도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주봉상 보스티언 지수는 사실은 지난 9월 18일에 그때 데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세력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포착이 되고 또 점점 주가도 어느 정도 꼭지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요. 물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쭉 그 조정을 받았던 좀 깊이 있는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양봉을 그 높은 위치에서 지금 좀 긴 음봉이죠. 죄송해요. 긴 음봉을 높은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뭐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아니었지만 이번 주가 이렇게 또 약간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내려가기 싫다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티언 지수가 지금 데드가 난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빨리 돌아서서 다시 골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력들이 들어온다. 다시 세력들의 강력한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물론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아니지만 이번 주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4주선을 다시 지켜줬어요. 4주선을 이탈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이 4주선 이탈은 의미가 없는 이탈이었다. 잘못하면 눈속임을 보였던 이탈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노란선이 12주선인데요. 12주선에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그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 절대 현대차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주봉상 그 수급은요. 뭐 지금 계속 거의 꼭지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뭐 빨간불이 켜졌다 파란불이 켜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 이틀 동안은 물론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왜냐면 이틀밖에 아니니까 3거래일이 빠졌잖아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작았지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세력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온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상에는 지금 우선 항상 제가 먼저 현재 주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먼저 판단을 하라 그랬죠.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레벨업 구간인지 아니면 레벨 다운 구간인지 아니면 스테이 구간인지 우선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는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이 스테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현대차의 주식을 매도나 매수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레벨업 단계에서 제가 매수나 매도를 하지, 매도는 모르겠지만, 레벨업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 그랬고, 또, 레벨 다운 구간에도 매도를 하지 말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스테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따라잡다가 물릴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팔았는데 다시 반등 칠 수 있는 부분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하선에 그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거죠. 네.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선이 무너질 때 바로 만약에 매도를 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으면 아니면 손절을 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면 그때 팔았어야지 그걸 따라 내려가는 걸로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스테이 구간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스테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레벨의 구간은 꽤 그 권역이 커요. 현대차가 쭉 한참 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한 7월 15일 정도부터 이렇게 레벨을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이렇게 이 박스가 한 레벨입니다. 그죠? 이 레벨을 지금 완성을 시켰고요. 지난주 9월 17일 정도, 9월 17일 정도 레벨의 꼭지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그죠?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레벨이 스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머무르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테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이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주식을 매매해도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레벨이 꽤 큰 폭의 레벨이죠. 상승 구간으로 상승 퍼센트로 따지자면 거의 77%나 올라갔죠. 77%나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2달 반 정도 만에 77%가 올라갔고요. 만약 여기서 떨어져서 레벨의 최하단 지지선까지 내려간다면 지금부터 약 43%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 지지선까지 내려간다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레벨이 30%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한다? 바로 그 레벨을 반으로 뚝 자른다. 쉽게 말해서 고점과 저점의 평균선인 14만 5천 원을 평균으로 잡는다. 14만 5천 원을 지켜주는 것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상단 부분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 밑에까지 떨어진다면 40% 떨어지는 거예요. 4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40% 손실이 일어나면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40%가 올라가도 올라가야 될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회복하기가. 그래서 일단 저는 반으로 뚝 자르게 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부터 볼 때는 지금부터 반으로 뚝 자른 곳의 위치가 한 18%, 19% 정도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18%, 19%도 적은 건 물론 아닙니다만 내가 그 정도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단 부분을 3권역으로 나눴죠. 여기 보시면 한 권역, 또 여기 보시면 한 권역, 여기 보시면 한 권역 마지막. 그래서 총 3단계로 3층, 2층, 1층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3단계로 나눠서 이 3층에서 2층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이 지지선 부근에서 한번 신규 매수, 그 다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지지선 부근에서 또 분할 매수,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4만 5천 원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14만 5천 원이 강력한 지지선이자 반대로 말하면 또 손절선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밀리면 손절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이때를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가 가장 저점의 권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또 한 그 부분을 이렇게 추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3번 샀다고 치면 평균 단가가 대충 이 중간 부분이 되겠죠. 한 15만 8,5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이 중간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더 실어줄 거고요. 그 다음 또 올라갈 때 물량을 좀 더 실어줄 거고요. 그 위에 3층에서도 조금 실어줘서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레벨을 업하는 도중부터는 실질적인 수익 구간, 내가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이렇게 참 이쁘게 내려가서 내 물건 다 받아주고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차가 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내려갔다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동성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워렌 버핏을 능가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놨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전략을 나름대로 저처럼 여러분들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가 정도가 되면 뭐 일종 뭐 한 15%를 분할 매수하겠다. 또 그 다음 어떤 수준으로 내려오면 분할하겠다 해서 조금 기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맛. 주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 주식을 천천히 매집해서 기다려주고 그 주식이 제대로 된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예,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레벨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레벨업 과정, 레벨업 단계만큼만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레벨이 어디였냐면 지난번에 레벨이 대충 이쯤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레벨이 대충 이쯤이었는데 그 레벨을 뚫고 올라가니 거의 70% 가까운 레벨이 상승했어요. 거의 2달 반 만에 77%에 해당하는 레벨업 과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약 한 달 반 정도의 구간, 지난번 레벨에서 스테이 구간에서 주식을 사모았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을 냈던 건 바로 이 레벨업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레벨업 구간은 제가 무리하게 따라가지도 말라 그랬고 또 막 급하게 팔 필요도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조정기가 보이면, 뭐 저는 이제 그걸 3분의 1, 3등선을 나눠서 상위 3분의 1이 훼손되면 더 이상 그 레벨업이 진행이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익 구간, 그러니까 익절 구간, 뭐 일부 물량. 나는 한 단계 레벨을 더 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팔 이유 없죠. 계속 홀드, 그렇죠? 익절된 상태에서 계속 홀드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나는 일부 여기 좀 팔겠어, 나는 70% 충분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에 뭐 난 반 정도 팔겠어, 나머지 반만 그 다음 레벨을 위해서 도전해 보겠어, 아니면 나는 일단 반을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그 반을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사모아서 두 번째 레벨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샀다가 또 물렸다가 아이고야 겨우 손절 뭐 못하고 하다가 겨우 회복돼서 본전 비슷하게 왔는데 팔았는데 또 나도 팔고 나니까 훅 더 올라서 아이고 그때 왜 팔았지, 계속 후회의 연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주식 경력의 상당 부분을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접하고 경력이 오래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런 노하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뭐 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시 빠져서 본전 내지는 손해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또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고 물리고, 그게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장이 안 좋아져서 점점 빠지면 결국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포기. 나는 이제는 못 팔아.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가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가보는 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역시 주식은 아니야. 주식에 대한 부정적 생각만 잔뜩 가지게 되고, 누가 옆에서 주식한다 그러면 야야야 그거 하지 마. 그걸 왜 하냐?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개인은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돈을 딸 수 없어. 돈을 딴다는 표현 좀 이상하다.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 그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업이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빵집이 될 것 같아. 내가 분식집이 될 것 같아. 가게 차렸다가 생각지 않게 손해 보고 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못 버티면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까지 들고 갈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내가 이 주식, 이 현대차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 내 생각대로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계속 끌고 갈까요? 물론 이 종목이 3년 후, 5년 후에 확실히 얼마까지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끌고 가도 되죠.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회사들의 이렇게 그 현재 저 주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계속 추세를 이끌고 올라가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대요. 나머지들은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 투자자적인 입장, 또 가치 투자자적인 입장에서는 뭐 3년, 5년 나는 그까짓 거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 나는 10년 볼 거야. 하신다면 저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그게 힘들다고요. 보통은 한정된 자금에서 한정된 시간으로 한정된 조건에서 이 투자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게끔 하셔야죠. 물론 그 장기 투자 하시면 하실수록 더 좋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당연히 좋습니다. 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적에 수렴되잖아요. 기업 실적에 수렴되다 보니까 장기간 두면 그 실적에 수렴이 돼요. 단기는요, 결국 운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운에. 단타 치시는 분, 1일 1일 하루하루 단타 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운에 의존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날의 장 분위기, 그날의 테마, 그날의 뉴스,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거 따지고 보면 운이거든요. 알 수 없는 게 나한테 좋게 운으로 다가온 것 뿐이라고요.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운을 실적에 맞추려면 정말 장기간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장기간 힘들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것과 또 그 회사의 기업 실적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레버리지를 같이 이렇게 딱 두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상구간 분석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요. 저는 일단 현재 현대차는 14만 5천 원을 손절선 전략으로 저는 추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이번 주는 조금 언급을 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현대차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추석이라는 좀 그런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거래량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볼린저 밴드는 지금 9월 21일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빠이빠이 이별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별했으면 그 다음 목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다 그랬죠. 예, 이때 헤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이 하단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만나러 오는 건데요. 중간에 항상 검문소가 있다 그랬죠.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볼린저 밴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야, 너 어디가? 나 볼린저 밴드 하단 만나러 가는데요. 안 돼, 가지마.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죠. 그래서 하단을 만나지 못하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 힘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는다면 상단을 다시 이 볼린저 밴드는 이제 수렴과 팽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가게 되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다시 팽창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레벨업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 하단을 맞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하단을 만났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게 그 다음 미션이었겠지만, 그래서 현재 볼린저 밴드의 위치상은 상단은 이탈했지만 지금 21선을 지지받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워져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볼 건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는 지금 문제 밑에 든든한 그것도 아주 두꺼운 양운을 깔고 있죠. 양운을 깔고 있고 후행 스팬도 주가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가격대가 잘 지지를 해준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보신다면요, 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골든이 났어요. 지난 화요일 날 골든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추세의 연휴가 끝나고 이 부분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준다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워도 조금씩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0 이상의 57.30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고 심지어는 골든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단지 하나 우려되는 것은 현대차는 지난 8월 12일을 제일 높은 에너지의 위치상 가장 높은 곳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고점을 점점 에너지의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 주가는 그보다도 더 올라갔은 격도 있어요. 힘은 빠지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 주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주가는 못 될 수 있어요. 힘없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힘을 착착 받쳐주면서 쭉쭉 차고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힘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갔다? 그건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에너지 파워가 좀 힘있게 올라가서 최소한 지난 고점 부분 이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더 힘이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CD는 뭐 지금 파동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MACD 상으로는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지난번 저점과 이번 저점은 거의 뭐 변동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권역이다 보이고 있고요. 최근 2, 3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MACD도 양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RSI도 조만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월요일장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으로 들어간다면 골든 날짜리죠. 네, 그리고 CCI는 이미 화요일날 골든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골든, 얘 골든, 얘 골든 이렇게 났다는 것은 일봉상,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매수 사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의 기술적 위치입니다. 보조 지표의 기술적 위치입니다. 보조 지표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너무 맹신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쭉 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그 정도 선에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간 차트 보시면은 수급 나오죠. 수급은 지금 현대차의 주인은 누군가요? 네, 개인입니다. 네, 개인이 수급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개인들이 계속 사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현재로서 수급적인 주인은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의 수급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조금 위험한 현상입니다. 개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주가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원칙이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사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끌어올렸어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 외국인 또는 기관 또는 양기관이 다 쌍매수하는 거죠. 양매수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들은 판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트렌드였는데 지금 많이 그게 좀 훼손돼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러워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수급 분석이 정말 가치 있게 또 이렇게 밸류하게 다루지질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주인이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DMI 이제 이거 방향성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Directional Movement Index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맞추면 이제 뭐 방향 운동 지수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이 방향성의 어떤 지수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양선이 있고 음선이 있잖아요. 예, 양선과 음선이 데드가 사실은 이날 났죠. 9월 25일 날 살짝 났다가 다시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죠. 예, 이번 화요일 날 예, 다시 골든을 만들어줘서 다행입니다. 이게 음선과 양선이 역배열이 되면요. 양선이 음선 밑에 있으면 주가가 상당히 힘을 못 받아요. 네. 추세적인 부분에서 운동성 부분에서 방향성, 운동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선이 양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지금 초록색 선 ADX 이제 그 지수인데요. 이 ADX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힘이 빠지죠. 언제부터? 여기를 꼭지로. 여기가 대충 8월 13일 언저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쭉 점점 얘가 힘을 잃어가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조금 긴 박스권이 긴 레벨의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선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축축축축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이 지표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MFI인데 MFI는 지금 일종의 이격도에 의한 그런 밴드 구성인데요. 지금 다 가운데 있어요.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갖고 주가가 이게 일로 갈지 정말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밴드 상단, 여기 하단이죠. 지금 최근 그러니까 가까운 밴드 상단 하단 부분인데 주가가 거짓말처럼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일로 갈지 아니면 이게 일로 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갖게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보면 이 첫 번째 밴드, 상단 첫 번째 밴드에서 이제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올라간다면 이 상단까지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부딪히고 돌파하느냐 내려오느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금액이 대충 한 19만 2천 원 뭐 정도 언저리 되겠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 정도 구간이 되면 조금 저항 구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MFI, OBB, 그러니까 거래량 지표 또는 거래대금 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골든이 발생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이제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헤이킨 차트 상으로는 지난 화요일 날 일봉상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매수 사인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사인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MACD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격도도 조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는 요즘에 잘 참고를 안 하죠. 공매도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공매도에 대한 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상 헤이킨 차트는 아직까지 매도 사인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옆으로 기면서 받쳐주고 있는데 대신에 MACD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격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 물론 이격도가 가까워지는 것은 뭐 조정의 당연한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강력한 지지선, 지지봉인 이 시가 부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 사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매수 사인이 떴으니 현대차는 다음 주에 조금 상승 쪽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 분석 2부 시간을 통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대충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5천 원을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강력한 매도 또는 손절 선으로 기준을 삼고 이제 전략을 펼칠 것이고요.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15만 1280원까지는 충분히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내려간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그 금액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을 뚫는다면 18만 5,500원을 뚫잖아요. 18만 5,500원을 뚫으면 이건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지, 이게 뭐 1, 2%로 올라가다가 힘이 빠질지, 아니면 본격적인 레벨업의 시동을 걸고 상승하는 초기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8만 5,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거래량을 동반한 또 강한 매수세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게 올라가 준다면 이건 또 다른 레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18만 5,500원.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잘 매집을 하고 계셨던 분, 그러니까 이 스테이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구간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이익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극대화 시키시고요. 아직까지 잡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뭐 마지막으로 이때쯤 다음 주 초에 한번 18만 5,500원이 넘지 않으면 뭐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18만 5,500원 이 선이 또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레벨의 최고 상단이잖아요.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레벨 조정의 초입 부분에 사신 분들은 이때 조금 틀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물량을 조금 다시 축소시켰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이제 예상을 하신다면 다시 떨어질 때 다시 물량을 모으고, 이거 저도 귀찮네, 그럼 강력 홀드입니다. 홀드 하셔서 레벨업의 과정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풀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요. 제가 계속 힘있게 이런 분석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